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달입니다. 지금 경제통계청에서 보면 경기 침체가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끝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할 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 뒤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를 보면 볼게요. 경제 지표를 보면 PCE 지수가 3.5%죠. 그래서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낮아졌죠. 이런 것만 보면 연준이 말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시적이다. 그 말이 맞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봐도 지금 강달러예요. 이 정도면 강달러인데 이 강달러가 지속이 되면 뭐가 좋죠? 지금 수입 물품에 대해서 물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물가에 대해서 걱정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럼버 가격 보면, 원목 가격을 보면 원자재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갔죠. 진정이 됐죠. 이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뭐를 해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테이퍼링은 할 것 같아요. 테이퍼링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중국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 지금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테이퍼링은 언급은 할 거예요. 언급은 올해는 하겠죠. 그럼 뭐 내년에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 같아요. 경기는 정상화되고 있고 GDP 성장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만 GDP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낮아질 뿐이죠. 그리고 지금 실업청구수당이라든지 지금 고용 때문에 기사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브라인러드 이사는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고용시장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만족할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긴축이라든지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에 더 동의합니다. 메스테 총재라든지 자넷 앨런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고용시장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겠나요? 한번 은퇴하고 노동시장으로 돌아가는 건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기사 내용으로. 지금 중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규제 충격으로 인해서 ETF를 개미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또 기사 내용을 보면 조정은 기에 홍콩 H지수 ETF 쓸어담는 원전 개미. 그래서 지금 ETF 중에 중국 대표 기술주를 대표하는 게 CQQ죠. 지금 보면 텐센트도 있고 바이트도 있고 메이튼도 있고, 이렇게 지금 중국의 기술주가 많이 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 엄청 메리트 있는 구간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위험스러운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미국이 테이퍼링 할 것 같아요.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가 높아지겠죠. 맞죠?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중국은 금리가 낮잖아요. 금리가 낮은데 당연히 금리가 낮은 데서 금리가 높은 데로 가겠죠. 아니, 미국은 금리를 높게 준다고 하는데 당연히 중국 주식 팔고 미국으로 가겠죠. 맞죠? 그러면 중국에 있는 트레이더들은 위안 팔고 달러로 가겠죠. 그쵸? 그럼 자본 유출이 발생하겠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이 무슨 개혁을 했냐? 예금 금리 개혁을 했죠. 기사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예금 금리 시스템 개혁을 했어요. 이 말 뜻은 유동성을 위한 정책이 맞는데요. 중요한 건 단기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단기 금리를 올리면 일단 자본이 유출되는 건 방지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트레이더들이 생각한 만큼 중국의 성장이 나와주지 않으면 이 정책이 필요가 있을까요? 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다시 ETF 차트로 돌아갈게요. 지금 보면 CQQQ가 계속 저점에 있고, 또 대표되는 ETF가 있죠. KWEB라고, 이것도 중국 인터넷을 대표하는 ETF예요. 저는 모멘텀을 찾을 때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장 동력은 기술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을 투자할 때도 저도 기술주 위주로 투자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근데 충분히 저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규제라든지 테이퍼링이 있으면 중국 주식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2013년도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2014년도에 자본 유출이 되니까 어떻게 됐냐, 예,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죠. 2014년도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발언했을 때 자본 유출이 심해서 중국 주식은 17%까지 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테이퍼링 시작하고 나서는 10%까지 떨어졌죠.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재밌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S&P 대비해서 아시아 마켓이 많이 내려가고 있죠. 신흥국들의 시장들이.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차이는 네 번째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통계에 따르면. 근데 이렇게 안 좋을 때 보면 몇 달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석 달까지는 수익률이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 평균적으로. 맞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벌어졌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벌어졌을 때 19%가 됐으면 보통의 경우 통계적으로 좋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좀 더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지금 스마트머니, 덤머니도 봐도 지금 미국 주식이 불안해요. 저는 일단 덤머니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계속 크로스 중이에요. 스마트머니랑. 스마트머니는 기관들의 돈이고 덤머니는 개인들의 돈이죠. 근데 스마트머니가 올라가고 덤머니가 내려가면 항상 방어적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머니가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교차를 하면 보통 통계적으로 위험한 시그널이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보면 아직도 이 맥클라렌 네거티브 하죠. 지표가.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요. 거래량을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트림 같은 경우는 1.9까지 올라갔어요. 예. 보통 이렇게 1.9까지 올라가지 않는데 1.9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거래량도 계속 내려가고 있죠. 예. 그리고 다른 것도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거는 라지캡이에요. 라지캡에서도 조차도 이 거래량이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죠. 다우존스도 거래량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미디엄 캡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소형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여드리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죠. 예, 계속 줄고 있고, 또 보여드릴게요. 예, 그리고 지금 이거를 보면 뉴욕 시장에 있는 주식들을 총 모아놓은 거죠. 보면 거래량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지금 미국 주식조차도 이렇게 불안불안한데 중국 주식을 굳이 지금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생각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리세션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다고 했죠. 그것도 한번 얘기하고 영상 마칠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리세션에 대해서 끝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통계청에서. 보통 리세션은 이쪽이에요.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일 때는 여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을 적은 없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1970년도에 있었죠. 예, 석유 파동 때. 그때 있었고, 일단 중요한 건 이때는 경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물가가 당연히 고물가죠. 그리고 금리가 높죠. 그리고 회복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회복기에는 당연히 경기가 안 좋죠. 그 다음에 물가가 내려가죠.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려가요. 그러면 제가 그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할 때 왜 TLT를 추천을 드렸냐면, 이때는 금리가 높잖아요.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면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회복기로.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가격과
TLT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TLT라든지 TMF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TMF는 가령 TLT 가격이 1%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3% 올라가는 상품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골디락스는 어디냐? 골디락스는 지금 보면 경기 좋죠. 물가 내려가죠. 당연히 금리 내려가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위치는 여기죠. 여기가 어디냐? 바로 인플레이션 상황이죠. 경기가 좋죠. 그 다음에 물가가 높죠. 그 다음에 금리가 높죠. 이거 제가 설명 들었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물가가 10%예요. 근데 예금금리 2%예요. 그럼 누가 예금 넣어요? 예금 안 넣죠? 그러면 당연히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ETF로 투자하는 게 좋냐, 그것도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만 볼게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때는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게 TLT라든지 TMF, 그쵸?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른 점은 지금 연준이 여기다 돈을 넣고 있죠. 예, 돈을 넣어주고 있죠. 그러면 성장주라든지, 예, 성장주라든지 IT 쪽이 나쁘지 않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지금 저물가잖아요. 금리가 낮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금융주도 괜찮겠죠. 예. 금융주 ETF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골디락스 때는 보통의 경우 에너지 쪽을 많이 투자합니다. 에너지라든지, 예, 그 다음 뭐 주식도 당연히 좋겠죠. 이때 골디락스는 주식도 좋고 채권도 좋아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낮잖아요. 금리가 낮고 당연히 채권도 좋고 주식도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럼 고물가일 때는 어떻게 하냐? 고물가일 때는 보통 가치주가 좋죠. 가치주가. 예.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좋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선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굴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만 줄일게요. 지금 중국 주식이 많이 내려가서 충분히 메리트 있고 사고 싶은 가격은 맞아요. 만약에 사고 싶다면 ETF로 전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개별 주식 하나하나 신경 쓰는 거 다 힘듭니다. 그리고 중국이 성장의 원동력은 제가 봤을 때는 테크주에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차트를 보면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KWEB, 이거 중국 인터넷 지금 ETF죠. 보여드리자면, 예,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 괜찮아요. 알리바바도 있죠. 당연히 텐센트도 있죠. 진동닷컴도 있죠. 바이두도 있죠. 엄청 괜찮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엄청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모멘텀이 없잖아요. 주가의 모멘텀도 없고, 만약에 미국이 테이퍼링 한다면 중국 주식은 보통 쓰러지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투자를 하기를 저는 권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칠게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